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시장 선거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후보군은 물론 보수와 진보의 수성과 탈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최종 심의가 세종에서 열렸습니다. 지자체와 정치권, 지역민이 한 목소리로 예타 통과를 소수한 가운데 한 달 뒤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월드투어에 부산이 포함되면서 지역 숙박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을 두고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장군 정관 신도시 주민들의 20년 수건인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이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가 세종시에서 열렸는데요. 기장군은 물론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주민들이 한뜻으로 뭉쳐 정부의 강력한 통과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 앞 부산시장과 국회의원, 기장군수와 군의장까지 부산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SOC 분과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도시철도 정관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지역사회가 원팀으로 나선 겁니다. 준비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통과만이 정답입니다.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신도시지만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최근 인구 유출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부산시가 참석한 심의에 맞춰 주민들도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세종까지 올라와 정관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정관은 지금 교통지역입니다. 인구도 지난 3년 전에 8만 1,000명까지 갔다가 지금 3년 사이에 건 3,000명 이상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 정관이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철도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관선은 총 사업비 4,700여 원을 들여 정관은 월평리에서 장안읍 동해선 좌천역까지 12.8km를 노면 전차로 잇는 대규모 사업. 정거장 13곳과 차량기지 1곳도 들어섭니다. 이미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만큼 기장군은 이번 심의가 20년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관읍은 신도시로서 인구가 근 10만에 육박합니다. 근데 제일 열악한 것이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관선 철도는 꼭 필요합니다. 주민 삶의 최고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달 뒤 최종 예타 통과 여부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7월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가 예타를 통과하며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교통지역으로 불려온 정관 신도시가 이번엔 변화의 출발선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는 보수의 수성이냐 진보의 탈환이냐가 관심사입니다. 이미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변수와 달라지는 상황 속에 자천타천 출마가 거론되는 사람들도 여러 명입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정당들의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시정을 책임질 부산시장으로 누가 나오는지도 관심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인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아직까지는 출마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10월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박재호 전 국회의원과 최인호 전 국회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섭니다. 또 최근 당 정책위의장을 사임한 김도읍 의원의 시장선거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이현승 의원과 조경태 의원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가 하면
진보당에서는 윤태근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공식적으로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역대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시장이 단 한 차례 있었을 정도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효과가 지역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이 뭐 보수 텃밭이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좀 다이나믹해요. 그 하여튼 고정적인 텃밭은 아니고요. 정책적인 측면이 가장 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균형 발전 관련된 이슈들도 아직 살아 있어가지고. 수성이냐 탈원이냐 부산시장 선거를 놓고 각 정당들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당내 경선 구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LG 헬로비전과 특집 대담을 가졌습니다. 과거 경남도지사 경험이 지방시대위원회 업무에 미치는 효과부터 정부 기조인 5극 3특, 균형발전 추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케이블TV의 역할과 협력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인 5극 3특,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각 권역을 메가시티로 키우고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다 무산된 불경 메가시티를 5극 3특의 뼈아픈 교훈으로 짚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시작한 제안이 국가 전체의 정책으로 만들어졌고 그걸 또 추진하는 기구가 지방시대위원회라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를 맡아서 추진하게 됐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감회도 새롭고 그 뼈아픈 교훈으로부터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 수도권 1극 체제의 전환은 필요성이 더 강조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주도 성장 속 5극 3특으로 지역마다 성장 엔진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수 과제입니다. 지방정부에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역할이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지방자치를 그래서 늘 보충성의 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고 그걸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가 그걸 지원하고 보충하는 게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청년 유출, 수도권 집중이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3중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청년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적어도 권역별로는 1시간 생활권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나 또는 뭐 문화도 마찬가지고 의료나 선택권이 넓어져야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도록 권역을 넓혀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일자리 문제와 대중교통망 그와 함께 여러 정주 여건을 결합시켜서 함께 풀어가야 이 악순환 고리가 풀릴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케이블TV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재난이나 주민 참여 등 공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이 갖고 있는 이 지역마다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통 플랫폼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지금보다는 케이블 방송과 좀 더 그 결합력을 높여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찾는 게 필요하죠. 헬로비전 특집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편은 LG 헬로비전 전국 지역 채널에서 오는 19일 오전 10시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부산 시민단체들이 해사법원 설치와 동남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북극항로 개척 관련 법안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 등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 해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동부가 해양수도를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해양수도 부산이 현실화된 만큼 법률, 금융인프라 구축과 지역주도 투자 플랫폼인 동남권 산업투자공사 설립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전략 과제라며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한파에 수도나 보일러가 얼어붙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방심했다간 쉽게 동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방 요령을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일러 배관에 뜨거운 물을 적신 수건이 칭칭 감겨 있습니다. 영하의 한파에 보일러가 작동을 멈추자 배관 온도를 높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매서운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보일러 동파와 고장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동파 방지가 작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동파 방지가.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센서가 이제 이 온도 수온이 15도 밑, 10도나 15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걔네가 띄어요. 보일러뿐만 아니라 수도 계량기도 동파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이어지면 수도 계량기와 배관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관에 물이 고여 있는 야간에 기온이 뚝 떨어지거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동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외출 시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놓으면 동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초 안에 종이컵을 가득 채울 만큼의 물을 흘려보내야 동파에 효과가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암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계량기 보호통에 이제 찬 기운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헌옷이나 이렇게 이제 뭐 스티로폼이나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밀봉을 해주시면은 찬 기운이 안 들어가면 동파는 어느 정도 예방된다고 봅니다. 만약 계량기나 배관이 얼었다면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녹여야 합니다. 계량기가 얼어 터졌을 경우 관할 지자체 수도사업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수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동파 사고. 한파 예고 시에는 사전에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이 의원과 관련자 2명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약 4,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채 인건비와 여론조사 비용 등 선거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거창구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상반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공공근로사업 80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9명 등 총 109명이며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본인과 가족 합산 재산 3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탄소년단이 4년 만에 완전체로 여는 월드투어에 부산이 포함되면서 지역 숙박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2일과 13일 BTS의 부산 공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해운대 등 주요 호텔의 온라인 예약 물량은 불과 4-5시간 만에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특히 일부 숙박 플랫폼에서는 객실 요금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치솟는 등 지난 2022년 부산 콘서트 당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요금 논란으로 숙박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했던 부산시는 이번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현장 점검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한국관광공사 성과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으며 올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의 부산 상주 유치와 지역 콘텐츠 안착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센터가 2019년부터 지원한 300여 개 관광기업은 지난해 매출 약 1,100억 원, 투자 유치 70억 원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수요자 중심 기업 지원을 강화해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